아침에 그 미국 증시가 어제 급락해가지고 많이들 걱정하셨죠, 여러분. 걱정하셨을 거고. 그리고 또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래서 그거는 트릭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라는 얘기까지도 제가 충분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 괜찮게 끝났습니다. 미국 증시 폭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상당히 선방하면서 끝났어요, 여러분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 지금부터 그 후방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들으시고요. 자, 자리 계신 분들 화면 잘 보이시고, 자, 소리 잘 들리시면, 자, 1번 한 부탁드립니다. 화면 잘 보이시고 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예, 그래요. 잘 들리시죠? 그래,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해드리면서 이제 조정의 끝이 보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지금 현재 요 위치 코스피 코스닥의 이 조정의 끝 무렵 현재 요 구간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공격 앞으로를 서서히 이제 외쳐야 되는 그런 위치다라는 얘기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주식은 그래요. 요런 구간들, 또 요런 구간들, 요런 구간들, 또 앞에서 보게 되면 요런 구간들, 그죠? 저런 변곡점에서의 주식을 매수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공포감, 막연한 불안감, 더군다나 요런 구간들이 떨어지다가 변곡점이 나오잖아요, 그죠? 떨어지다가 변곡점이 나오다 보니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투자 심리가 완전히 위축이 됩니다.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공포 심리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공포 심리가 생기다 보니까 기회가 와도 잘 주식을 매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주식으로 이기고 주식으로 성공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주가가 어떤 원리로 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왜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것인지, 왜 나빠질 것인지 그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남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남들은 막 던지는 그런 구간에서 기가 막힌 어떤 찬스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바로 이 구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무섭다라고 해서 도망갈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팔 사람들은 다 팔았습니다. 대주주 기준 3억이라고 하는, 참 대주주가 3억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대주주 한도 3억으로 기준이 낮춘 부분들은 그에 따른 불안 매물들이 이미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또 신용 쓰고 그러면서 반대 매매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떨어지면서 막연하게 무서웠던 주린이 여러분들, 주식을 사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잡아놓고 하루하루 살얼음 판 것듯이 불안했던 분들, 마지막으로 그런 분들도 다 나갈 만큼 다 나갔습니다. 이제 팔 만큼 팔았어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가 더 빠져도 안 파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돼요? 바닥인 거예요. 바닥인 상태에서 지금 코스닥이 뭡니까? 3일 동안 양봉이 나옵니다. 전약 후강의 양봉이 지금 현재 나타납니다. 오늘도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말씀드렸었죠? 코스닥은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가는 게 코스닥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매매할 때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여러분들. 코스닥은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나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도 커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수를 한 건데, 근데 모르고 코스닥을 중심으로 매매했던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살떨리는 경험들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코스닥을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왜? 변동성은 있지만 코스닥 시장의 성장 가치는 강력합니다.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만 코스피 대형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요. 이번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려면 코스닥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 위치에서 어떤 섹터를 가지고 봐야 되느냐.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4개의 섹터. 오늘 반도체 강했죠? 강합니다. 어느 한 곳에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반도체 강했고 수소, 에너지 강했습니다. 그죠? 2차 전지는 대체로 그냥 약세 출발의 양봉 정도, 그리고 5G도 양봉 정도, 플러스권까지는 반전하지 못했어도 대체적으로 하락폭이 낙폭이 많이 축소가 된 상태. 이러면서 일부 바이오 제약주들도 선별적인 반등이 나서면서 시장분이 좋아졌고요. 코스피 대형주들 어떻습니까? 보세요. 최근에 하락하는 장세 속에서 코스피는 별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은행주라든가 금융주가 좀 올라가면서 코스피 쪽으로 개인 투자자들 자금을 유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못 갑니다.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걸 모르고 코스닥 종목군들을 털어내고 거래소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옮겨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뭐예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을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드리면서 외국인 투자가들 시장이 안 좋을 때 외국인들이 그렇게 눌러대면서 시장을 흔들어댔습니다. 한 교수도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었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계속해서 털어내는 것은, 코스닥을 털어내는 것은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을 흔들어대고 눌러대고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고 개미 털기에 나선 것이다. 9월 달에 외국인들이 그랬고요. 10월 달엔 누가 했습니까? 기관들이 그런 겁니다. 그죠? 기관과 외국인들이 9월 달과 10월 달에 걸쳐서 두 달에 걸쳐서 개인 투자가들 물량 털기에 나선 겁니다. 두 번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이 아니고 이번만 아니고요. 지난번과 이번 두 번에 걸쳐서 개인 투자가들의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과정이 나온 거예요. 여기하고 이번, 여기. 약 두 달에 걸쳐서 개인 투자가들의 물량 털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투매가 이날 하루 정도로 끝난 겁니다. 저는 하루 정도 더 나올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만큼 지금 두 달의 기간 동안 개인 투자가들 동학개미혁명으로 인해서 들어왔던 개인들의 매물들 상당히 많이 소화가 된 겁니다. 결국에 이제 외국인들은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인 투자가들 어제까지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었죠, 여러분들. 응? 코스닥에서 나흘 동안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은 코스닥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또 외국인들 좀 많이 샀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보시면 장중에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약 2천억 정도까지 매도가 나왔습니다. 2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막판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다 감았죠, 여러분들. 뭐예요? 외국인들은 지금 시장을, 한국 증시를 팔고 떠나는 형태가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흔드는 과정이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연이틀 동안 올랐고 또 연이틀 동안 올랐고 미국 증시가 빠지니까 거기다 대고 한번 흔들어댄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매수한 거에 비해서는 매도 규모는 미약하죠. 코스피 쪽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가 안 삽니다. 매도 들어오죠, 여러분들. 네, 조금 더 매도 나올 겁니다. 내지는 관망할 거예요. 코스피는 잘 안 살 겁니다. 시장이 확연하게 좋아지면 일부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올 거고요.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은 코스닥 쪽으로 더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왜? 이쪽의 성장성, 이쪽의 2021년 미래 성장 산업을 이끌 섹터가 여기 다 있거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삼성 SDI, LG화학, 삼성전기,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밖에 없는 상태에서 코스닥은 말씀드렸던 신성장 가치가 다 몰려있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들도 그동안 계속해서 물량 털었죠, 여러분들. 제가 어제 그저께부터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제 조만간에 기관들도 코스닥에서 매도가 진정되고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죠.
매도가 확연하게 진정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들어올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의 쌍끌이 매수가 이제 서서히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치입니다. 왜? 개인 투자가들의 개미털기, 물량털기가 어느 정도 막바지 국면에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벌써부터 연속 3일째 올라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는 빠질 때는 거의 빠지지 않아서 안전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긴 합니다만 먹을 게 하나도 없죠. 주식은 뭐 편안하게 하려고 주식합니까, 여러분들? 응? 주식은 안 깨지려고 하는 건가요? 주식은 결국엔 약간의 리스크는 있더라도 결국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최근까지는 안전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앞으로 수익은 별로 안 난다. 보세요. 올라가는 거 보세요. 코스닥이 훨씬 더 빠르죠. 이제 그동안 충분한 조정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이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요. 주봉상, 월봉상의 주가도 어떻습니까? 아랫꼬리 길게 딸고 다시 5개월 이평선 중심으로 추세가 살아나는 모습이죠, 여러분들.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펀더멘탈 여건상, 수급 여건상 코스닥도 조정을 끝내고 이제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간다는 얘기인가 뭔가?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또 분석을 드릴 겁니다. 시장에 대해서 또 한번 분석 드릴 거고, 제가 이제 결론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거는 지금 이 강세장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건 정말 좋은 장이다, 기회장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죠.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제가 월봉상으로 코스닥 지수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20년 내 최고가 경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20년 만에 엄청난 기회가 온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는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 올라가고 있는 최근의 강세장도 저는 기회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 1차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을 마무리 짓고 요거 이제 2단 상승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2단 상승. 요때가 기가 막힌 매수 타이밍이었었죠. 그런데 다들 뭐 증시가 폭락이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패닉 상태가 되다 보니까 주식을 살 생각 안 하고 다 팔고 도망갈 생각만 한 겁니다. 여기서 주식 산 사람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한 대표는 샀죠, 회원님들하고. 그죠? 그러다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왔냐? 여기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동학개미 혁명이라고 그러지 여기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뭐 삼성전자라든가 일부 대형주들 들어간 분들, 그분들 조금씩 났고요.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들은 대부분이 한 6월, 7월 요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때 지금 기간주주 나올 때 요때도 많이 들어오셨고요.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안 나오고 있죠. 오히려 손실 났거나 지금 힘든 구간인 겁니다. 주식은요, 정확하게 꼭지에서 잡지 못합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꼭지에서 잡지 못하고 어디에서 잡아가요?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바닥권이 근접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시세가 터닝하게 되면 이 터닝하는 구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의 끝물에서 반등이 좀 시도가 됩니다. 떨어지는 구간 힘들죠? 그러나 이런 구간에서 종목들 매집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세가 이제 서서히 상승 반전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식 매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해야 될 건 뭡니까? 시장에 대한 의심을 하시면 안 돼요. 또 뭡니까?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뭘 해야 되느냐?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주도주, 유망 종목 발굴에 사력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구간은요, 앞에 제가 얘기했죠. 이 구간과 비슷합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직까지는 불안하지만 가고 나서 손은 들면 안 돼요. 가기 전에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 놔야 되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래야만 바닥권부터 제대로 된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요만큼 떨어진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 장은요. 고점 돌파하고 직전 고점 기간주 중 2단 반등 나오게 되면 고점 돌파하게 되면요. 이 반등폭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커요. 왜? 1차 상승이 크면 2차 상승도 월등히 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기회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확인하고 움직이면 그만큼 못 먹는 것이고, 그러나 한 대표가 얘기한 대로, 근데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분석 드렸잖아요. 시장에 대해서 분석 드렸잖아요. 어떻습니까? 시장 죽었어요? 안 죽죠, 여러분들. 그리고 시장 조만간에 뭐 이제 저점 찍고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죠? 이건 기관과 외국인들이 흔들어대는 겁니다. 개인 투자가도 흔들어대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위기 아니라 기회입니다. 올라오잖아요, 그죠? 외국인들 다시 들어오는 거 확인됐죠? 기관 외국인들이 흔들어댔다는 거 확인됐죠? 한 대표가 얘기한 대로 시장은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대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잡으시라고 합니다. 멍하게 넋놓고 있을 장세가 아니에요. 한 대표가 얘기했던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가만히 들으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증권시장에 오셔가지고 정말 수익을 낸다라고 한다면 기회가 났을 때 그 한 번의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출렁출렁거리고 답답하고 조심스러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런 구간에서는 뭐 기회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처럼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왜? 이때하고는 분명히 타이밍이 틀려요. 지금은 분명 단기 상승에 따른 기간주 중에 거의 끝무렵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끝무렵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더 강력한 반등의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현금이 있는 분들은 주저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포트폴리오 과감한 교체를 통해서 주도주로 옮겨 타는 이런 전략을 단행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그죠? 왜 그런지를 제가 오늘 또 한 번 강조할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들 메모 잘 하시고 여러분들 과감하게 판단하시고 움직이세요. 기왕에 증권시장에 돈을 벌려고 들어왔으면 결국엔 수익을 내야 됩니다. 또 10%, 5%, 10% 주식 이거 벌으려고 주식하지 마세요. 최소한 계좌를 중심으로 해서 계좌 수익률을 최소 30에서 100% 이상 크게 잡고 매매를 하십시오. 주식시장은 목표치가 커야 되고요. 꿈이 커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간에 잔파동을 보지 않고 크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재테크 시장은 부동산 시장보다도 저는 주식시장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쉬워요. 왜? 주가가 움직이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원리는 뻔하니까. 문제는 뭡니까? 중간에 이런 잔파동을 여러분들이 못 이겨낸다는 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한 대표는 이겨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강세장에서 항상 있는 조정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또 가는 게 주식이에요. 지금 이 조정장은 조정의 끝물에 와 있고 이제 2단 반등이 임박한 상태라고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미국 뉴욕 증시가 밀렸습니다. 어제 미국 뉴욕 증시가 밀렸죠. 시장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 미국 뉴욕 증시가 밀린 것은 어떻습니까? 유럽 증시가 밀린 것 때문이에요. 독일의 닥스 지수가 무려 4% 폭락이 나옵니다.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가 재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재확산이 진행되면서 또다시 2차 팬데믹이 나오고, 그러면서 미국 기업, 유럽 국가들이 셧다운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온 겁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이렇게 폭락이 나온 거예요. 밀집대를 깨고 내려갈 정도로 주가가 폭락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유럽 증시가 저렇게 급락이 나오니까 미국 증시도 이렇게 급락이 나온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가 왜 빠졌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 증시가 빠진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유럽이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경계감 때문에 밀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분명히 이어졌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정도지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멈추고 뭐 나라를 폐쇄 조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유럽 경기 작살납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결국엔 미국 증시는 뭐 미국 증시가 유럽 증시가 빠져가지고 같이 폭락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판단 드립니다만 어제 미국 뉴욕 증시가 빠진 것은 그동안 경기 부양대책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기 부양대책이 대선 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안 나오고 계속 관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슬슬 밀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선 이제 며칠 남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예, 폭락이 나온 겁니다. 뭐예요? 유럽의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거는 핑계고요. 예, 미국 증권시장이 미국 의회, 미국 정부에 항의하는 겁니다. 니네 왜 빨리 경기 부양대책 안 내놔? 지금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돼가지고 잘못하면 미국 경제 작살날 것 같은데 니네 왜 빨리 경기 부양대책 안 나와? 시위성 하락세가 나타난 거로 보시면 돼요. 그죠? 아니 코로나19는 다 이미 알고 있는 재료들이고 다 뭐 확산되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빠졌던 이유가 뭐예요? 백신 개발이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뭘 빠질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핑계대고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나스닥 선물지수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물론 현재 미국 뉴욕 증시 위치가 차트 패턴상의 흐름 자체는 약간은 차트 패턴 자체가 이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제가 얘기했죠. 미국 뉴욕 증시는 차트로 가는 장이 아니에요. 펀더멘탈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더라도 지금 미국 증시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아시죠? 파이자가 코로나 백신 개발의 마지막 단계 왔다는 기사 뉴스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 백신 마지막 단계 크리스마스 전에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 화이자 CEO가 몇 주 안에 결과가 나온다. 그게 지금 11월 말 정도에 나올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1월 내지는 늦어도 12월 정도에는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올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선이 이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의 대선 전에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는데 주목할 건 뭡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대선은 코앞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초에 여러분들.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저는 부양 대책이 바로 나올 거로 보고 있어요. 어제 미국 증시가 급락한 것에서 보더라도 대선과 대선 이후 내지는 대선 뭐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만 뭐 내일 당장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대선 전후로 해서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올 겁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그렇게 항의성 조정 발라세가 나왔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경기 부양 대책이 늦어져 가지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위축이 되고 미국 증시가 폭락이 나오게 되면 바이든도 트럼프도 좋을 거 없는 겁니다. 그죠? 결국엔 만약에 대선이 끝나게 되면 누가 대선이 끝나든 간에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자,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바이든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4년 전에 힐러리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번엔 바이든 될 걸 보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경기 부양 대책 규모가 공화당을 엄청나게 압도합니다. 그죠? 경기 부양 대책은 반드시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그죠?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해서 경기 부양 대책은 분명히 나올 것이고 무려 5조 달러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나올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대선이 끝납니다.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얘기하면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좀 대선 국면이 좀 12월 말까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경계감도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될 거라 보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바이든 당선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지지율 차이가 커지게 되면 대선 불확실성도 끝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바로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올 거고요.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올 거고, 이런 가운데 뭡니까? 바로 또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백신이 나오는 겁니다. 백신뿐 화이자뿐만 아니라 마더나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업들 많죠, 여러분들. 자, 백신 개발에 계속해서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효능만 검증이 되게 되면 증권시장은 바로 이런 호재들을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최소한 이 구간에서 대대적인 폭락 장세라든가 대세 하락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걸 보는 겁니다. 일단 만약에 미국 증시가 아무리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좋더라도요, 미국 증시가 이 구간에서 만약 대세 하락으로 가고 뭐 주가 폭락 나면 우리나라 증시도 결국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기 부양 대책이 남아 있고 또 백신 개발 기대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대대적인 폭락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오늘 국내 증시가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최고입니다. 물론 중국이 있습니다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을 제외하고 나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3분기 GDP 성장률이 최고입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무려 1.9% 증가세를 기록했어요. 시장에서는 당초 1.8% 정도 성장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1.9%까지 성장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압도적입니다. 주가라는 건 결국엔 경기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고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잘했고, 그리고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면서 경기 부양에 나선 덕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1.9%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리아스님이 그래요? 제가 체크를 못했네. 그래요. 예, 리아스님 제가 확인하고 오늘 저녁에 바로 올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워낙에 장세가 복잡해가지고 시장 분석하고 종목 분석하느라고 제가 여러분들 글 올린 거 제가 못 봤네요. 제가 오늘 바로 답변 올려드릴게요. 그래요, 리아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바로 그 종목 진단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부터 이제 그 종목 진단 신경 쓰고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양해 부탁합니다. 예. 자, 또 한 가지는요. 지금 3분기 우리나라 GDP 성장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도 보세요. 3분기 마이너스 16.1에서 무려 15.6%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도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결국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글로벌 탑이에요.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분명히 말씀드려, 주가라는 것은 경기를 따라가는 것이고 기업들의 실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3분기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19% 증가합니다. 이거보다 증가폭이 더 커요, 여러분들. 응? 이렇게 우리나라 펀더멘털이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뭐라고 합니까? 해외에서 한국 경제는 코로나 이전까지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다. 외신이 한국 경제는 내년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까지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외신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라든가 외국계 언론사가 전망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바로 외국인들의 매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매수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공적인 방역과 경기 부양책 시행으로 내수 침체가 완화가 됐고, 효과적인 코로나 대응으로 유리한 수출 구조가 빠른 경기 회복을 이끌었다. 이 유리한 수출 구조가 뭔가요, 여러분들? 유럽 국가라든가 전 세계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19 확산되다 보니까 외출을 못 하죠. 또 내수 시장에서 내수 시장 안에서도 여행도 못 가고 음식점도 많이 못 가고 백화점도 많이 못 갑니다. 내수 수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시장에서 소비를 많이 못 하게 됩니다. 대신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앉아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해외로 수출 주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출. 우리나라의 강점 아닙니까? 그에 따른 수혜주로 우리나라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미국 경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경기 부양 대책 나오고 백신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 성장성이라든가 경쟁력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합니다. 그리고 백신이 나오더라도요, 이게 사실상 실질적으로 생활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최소 1년에서 내후년까지 보는 시각이 많죠. 백신이 나오더라도. 그때까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이 최고라는 얘기예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보시면 그래서 최고의 투자처는 한국이다.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 최고의 투자처는 한국이다.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가 얘기한 겁니다. 코로나19 대응을 한국이 최고로 잘했고 그에 따라서 최고의 투자처로 꼽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는요, 개인들이 장을 주도하는 시장은 절대 안 나와요. 앞으로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세가 나오고 뒤에 따라서 기관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나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나와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는 철저하게 기업 펀더멘탈, 기업 가치가 좋고 실적이 좋고 성장 가치가 좋은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시세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구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아무 잡주나 들고서 매매해가지고 수익 나는 장세가 아니고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만들었고 그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만들어주고 외국계 언론이라든가 국내 증시의 펀더멘탈, 기업들의 펀더멘탈 경제지표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전반적인 시장의 강세장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증권시장에서 20년 내 코스닥 시장에서 20년 내 최고가가 연출될 수 있는 일생일대 찬스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죠? 바로 이겁니다. 한국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한국 증시가 유망한 이유, 특히나 종목을 중심으로는 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세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 패턴이 바뀌었죠. 기존의 내수 시장이 아니라 수출 쪽으로 수입을 유럽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 수혜국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뭐 이미 지난번에 예비 실적 때 다들 알고 계셨겠습니다만 확정 실적 발표가 됐죠, 여러분들. 지난 3분기 매출이 66조입니다. 분기 사상 최대 여러분들. 영업이 12조입니다.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악재도 불구하고 영업이 12조입니다. 초호황 때의 수익률 저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이에요. 이런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이렇게 실적이 좋은 상태인데 증시가 대세 하락으로 갑니까? 안 간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이 뭡니까? 반도체, 그죠? 반도체,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죠? 그리고 가전, 여기다 뭡니까? 5G입니다. 그죠? 지금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업 부분들이 뭡니까? 다 초황입니다. 가전 빼고요. 빼도 됩니다. 다 초황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그 시장 전면에서 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21년 이후에도 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 사업 자체가 다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앞으로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거기에다가 지금 시황 얘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망 섹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시황에 대한 분석 끝났고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망 섹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살아있고 삼성의 업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사망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가겠죠. 새롭게 이제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던 간에 삼성전자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은 바로 반도체라든가 5G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가전이라든가 이런 신성장 산업을 주로 계속 클 겁니다. 그쪽 섹터가 앞으로 장을 주도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바이든이 등장합니다. 저는 바이든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4년 전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는 분명히 다르다. 지금 지지율 격차가 9에서 12% 차이 난다고 하죠. 지지율 격차가 9에서 12% 정도 차이가 납니다. 4년 전에는 투표 직전까지 2에서 3% 정도 그 정도 차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9에서 12% 차이입니다. 바이든이 될 확률이 이거는 뭐 엄청나게 높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바이든도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거대 정부를 추구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기 부양대책 규모도 엄청납니다. 공화당 거는 하늘과 땅차입니다. 엄청난 규모로 인프라 투자에 나섭니다.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데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바이든의 그린 뉴딜 정책은 이제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죠, 여러분들. 그죠? 지금 기후 협약,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할 방침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린 뉴딜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울 것이다. 달 탐사를 능가하는 천문학적 투자 규모가 될 것이다. 그죠? 그리고 2060년까지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하겠다라는 얘기. 이겁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5G 투자, 반도체 이런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가 미국 행정부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뻔합니다. 바이든이 주목하는 그 산업과 한국 경제가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문재인 정부가 어떤 산업을 육성하려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을 키웁니까,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키웁니까? 대기업 규제하죠, 여러분들. 또 미래 신성장 산업을 키우죠. 과거 전통적인 산업, 건설, 철강, 형유, 화학, 조선, 금융 이쪽은 안 키워요. 경쟁력도 없습니다. 이쪽은 많이 못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2차전지, LG화,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군들이 그나마 성장성과 경쟁력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나마 괜찮아요. 삼성바이오로스도 파이자의 백신 개발, 백신 생산에 나서게 되면 엄청난 수혜주로 부각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일부 대형주들만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고 백신 접종에 나서게 되면 내년 정도 가서는 그동안 빠졌던 유통주라든가 여행주라든가 얘네들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걔네들은 잠깐 반등이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삼성전자 일부 종목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다 코스닥이에요. 바이든이 추구하고 있는 수소에너지, 그린 뉴딜 관련주 뭡니까? 여기 있죠, 여러분들. 수소에너지, 수소연료 관련주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시장이 한국 증시가 오늘 상대적으로 선방했던 부분과 그리고 미국 뉴욕 증시가 대세하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부분들, 그리고 대선을 전후로 대규모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 호재가 나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갑니까? 저는 확인하고 들어갈 만한 장세가 아니라고 봐요. 이건 거의 확실해요. 바이든의 주식이라는 건 결국엔 확률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들? 확률. 그죠? 주식이라는 건 확률 싸움이에요. 90%대 10% 확률이면 일단 여기에 배팅하는 게 맞는 겁니다. 나머지 10%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그럼 바이든 당선 가능성도 없고, 바이든 당선 가능성과 없게 어쨌든 간에 코로나19 어쨌든 간에 11월 초에는 대선 관련해서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대선이라는 변수가 사라질 겁니다. 다만 바이든이 당선돼야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경기 부양 대책 규모가 좀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지들만 좋았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한국 증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때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트럼프 당선되면 안 돼요. 아시아 국가, 아시아 경제 많이 힘들어질 수 있죠. 안 될 겁니다. 확률적으로 제가 마셨던 장세는 이런 호재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준비하는 겁니다.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기회로 잡아가야 될 섹터 뭡니까? 그 기회로 잡아가야 될 섹터 말씀드렸죠? 바이든과 관련된 친환경 관련주들과 미래 신성장 관련주들 반도체, 5G, 2차전지, 수소 에너지 그리고 태양광과 뭐 탄소 배출권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요.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는 수소 에너지 쪽으로 계속해서 집중하는 게 맞겠죠. 4개의 섹터가 앞으로 증권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주도 섹터가 될 것이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 달라진 거 없죠? 자, 제가 드렸던 말씀들 내용들 자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3번 한번 쳐보세요. 3번 제가 마셨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시면 3번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오래 올라왔던 시세는 그건 시세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농담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그건 지금까지 올라온 건 시세도 아니고요. 지금부터가 진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개인 투자가들에 의해서 그냥 억지로 시세가 왔습니다만 지금은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나올 겁니다. 기관 외국인 주도하는 장세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문제는 뭐냐? 따라가기가 좀 어려워요. 기관 외국인들 여러분들 당해보셨잖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기관 외국인들이 중간에 막 흔들어 버립니다. 흔들어 버려요. 못 버텨요. 모르면 못 버팁니다. 알고 기다리는 것과 모르고 기다리는 것. 요즘에 여러분들 뭐 요즘 장세 제가 뭐 시장에 대해서 분석드리고 또 시장에 최근 조정장과 관련해서도 뭐 무방해드리고 또 카카오톡에도 글 올려드리고 유튜브에도 올려드리면서 이겨내셔라 얘기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냥 버티는 거하고 알고 버티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를 잡아라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또 얘기합니다. 어제 시장이 좋아지고 이제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폭락해서 걱정 많이 하셨죠. 하지만 분명히 저는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고 아침에 카카오톡에도 말씀드렸고 포기할 장은 아니다. 이건 핑계거리다. 핑계를 대고 니네 왜 경기부양 대책 빨리 안 내놓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항의성 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세가 오늘 곧바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과 이것이 왜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인가 라는 거 여러분들 보세요. 코스피를 보더라도 지금 한국 증시가 여러분들 1900선에서 2200선까지 이게 10년 가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대세상승장은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2023년에서 2005년, 2007년까지 대세상승장이 끝난 거고 서프라임 사태 때문에 급락 후에 한 번 올라간 정도입니다. 실질적인 조정의 기간은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들 2007년부터 2008년부터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죠? 2007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 가두리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된 겁니다. 그죠? 거의 14년. 응? 그 14년 동안의 박스권 장세가 이제 뚫릴 가능성이 높아요. 직전 고점 2600선 돌파하게 되면 한국 증시는 새로운 시세가 만들어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1차 상승이 무려 10년, 14년, 15년 동안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이 시세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엄청납니다.
제 말 믿으셔야 돼요. 하루하루 시장 보시면서 주식하실 거면은 제 말은 뭐 귓등으로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대시세를 보고 제대로 된 계좌 수익을 만들어내고자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얘기를 그냥 들으시면 안 돼. 이건 월봉 차트입니다. 대시세가 지난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이게 무려 5년 동안 나왔습니다. 5년 동안.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 5년 동안 주식을 매매를 해야 돼요. 무려 5년 동안 여러분들이 주식 강세장에서 대박을 터뜨리려면 무려 5년 동안 주식을 매매를 해야 됩니다. 주식을 들고 가거나 중간에 사고 팔고 하면서 5년 동안은 죽어도 주식에 올인을 해야 여러분들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5년. 근데 뭐 한 달, 두 달, 뭐 세 달로 돈 벌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게 강세장입니다. 이게 강세장,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은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강세장 보이다가 지난 2017년에 강세장 보이려고 하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증시가 밀린 거 아니에요. 여기다 코로나 터지고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하고 뭐 이런 거 했기 때문에 겹쳐가 다 밀린 거 아닙니까? 근데 나머지 세 개의 악재가 이제 다 주가에 다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풀려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경기가 위축됐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만들어지고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면서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코로나 확산세만 진정만 되더라도 글로벌 경기 회복세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거 일생일대라는 단어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세장이 무려 5년 동안이라고. 5년 동안 앞에서 예를 들면 강세장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나와요. 5년 동안 여러분들이 주시장에 집중을 해야 여러분들이 대박이 나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최근에 주가 쪽 가다가 뭐 한 두 달 정도 빠졌다고 힘드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유독.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주린이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못해요, 그런 분들. 그러나 이런 조정 장세를 충분하게 한 번씩 이겨내고 겪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5년 동안 대박을 노리는 그런 장세를 여러분들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장세에서 한번 대박 한번 만들어 보세요. 주식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가능성을 지금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하루 이틀 절대 안 되고요. 두 달, 세 달 말도 안 됩니다. 돈 제대로 벌려면 최소 몇 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최소한 2021년 1년은 한 대표한테 맡기고 여러분들 2021년은 승부 거셔야 돼요. 아무리 적어도 1년 동안은 여러분들 승부 거셔야 되고 내년 2022, 그 다음 2022년은요. 내년 가봐야 돼요. 내년 가봐야 됩니다. 2021년 1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은 큰 승부를 분명히 걸어야 된다. 단기적으로 올랐고 충분히 조정받았고 무려 한국 증시가 14년 동안 옆으로 기어간 겁니다. 이 박스가 돌파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시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코스닥이 무려 20년 동안 장기 박스권 시세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대한민국과 글로벌 산업 구조가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뭐 철강주도 있고 화학주도 있고 뭐 조선주도 있는데 그 전통적인 가치주 아닙니까? 중울장대 기업들 아니에요. 걔네 산업은 거의 사양 산업 아니에요. 근데 미래는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있습니다. 그 신성장 산업 관련 주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코스닥에 있는 거예요. 안 뚫릴 것 같습니까? 반드시 뚫리게 돼 있습니다.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20년 내 최고가 매물 공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더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도 그렇게 흔들어대면서 코스닥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두에 뭐가 있다고요? 수소에너지. 제가 지금 수소에너지 관련주들 중에서 한큐에서 제가 일진다야 어제 나갔었고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수소에너지와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높여라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그린 뉴딜. 특히나 수소는요. 그린 뉴딜과 관련된 부분들과
우리나라가 이 수소산업, 수소자동차, 수소산업에서 있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탑입니다. 현대자동차를 선두로 해서. 그죠? 그 시장 규모가 일경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구온난화 관련해서도 이 수소산업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뭐가 대박이 나올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분명히 전환 종목 압축이 됐고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안에서 대장주를 주시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셔야 돼요. 수소 에너지와 더불어서 또 뭘 봅니까? 반도체. 오늘 반도체 좋았죠, 여러분들? 반도체가 좋았는데 뭐 엄청나게 초대박이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반도체 올라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반도체는 실적이 너무 좋아요.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오르고 나서 시장이 찌질찌질하니까 반도체 관련주가 못 가고 계속 옆으로 기어가거나 빨리 떨어진 겁니다. 이번에 반도체 또 잡아야 돼요. 이 많은 종목 중에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잡을 수 있는 종목은 몇 종목밖에 안 됩니다. 왜? 투자 원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대장을 발굴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반도체 중에 실질적인 대장이 무엇일까? 좀 남들보다 다른 종목보다 좀 더 많이 가고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지금 압축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반도체 이제는 더 이제 넉넉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반도체 쪽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셔야 돼요. 제가 코로나19 폭락세가 나왔을 때 최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반도체 장비주가 뭐였습니까? PSK 테크였었죠. 요 구간. 요 구간에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요 구간에서도 우리 회원님들 잡은 겁니다. 100% 났죠, 여러분들? 그죠? 안 무너진 거 보세요. 안 무너지고 바로 회복하죠, 여러분들. 그만큼 지금 반도체 장비들은요 실적 성장 가치가 좋은 종목군들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안 줘서 밀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지금 반등에 나서는 겁니다. 테스 오늘 K스택 주가 오름 좋았었죠, 그죠? SNS텍 4% 올라갔었죠. 한미반도체 제가 오늘 한 큐에서 나갔습니다. 4.83% 올라갔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했던 ISC 같은 종목들, ISC 뭐 사이맥스, 유니셈, GST, LOT 베큐um, 반도체 장비주들은 조정의 끝무렵입니다. 여기서 공부해야 되고 여기서 공부하기 좀 늦었죠. 그래도 밤새 공부해가지고 이 반도체 장비주를 공략해야 됩니다.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솔직히 말씀하면 아무 종목이나 들고 있어도 충분히 수익은 나요. 그래도 하지만 다른 종목보다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좀 더 빨리 가고 좀 더 많이 가면 좋겠죠. 빨리 가는 것보다 많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반도체 장비주 내년까지 보시고 실적 대비 너무 저평가가 좀 많아 잡으셔야 돼요. 5G 답답하죠? 하지만 얘네들도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고 충분하게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저점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목마다 등락은 좀 천차만별입니다만 5G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5G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의 28GHz 상용 기지국 첫 발주했다는 그런 기사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고, 그죠?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워낙에 기지국을 많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5G 통신이 우리가 체감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패권 싸움이에요. 미국과 중국과 한국과 유럽과 등의 패권 싸움이고 5G를 하지 않으면 자율주의 중형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입니다.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말씀드렸잖아요. 5G가 지금 통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LTE는 기지국이 이렇게 4개 정도가 있다고 예를 들면 LTE는 기지국이 4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5G는 어떻습니까? 이 4개보다도 최소 2배 이상의 기지국이라든가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계기가. 그래서 5G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5G 하는 거예요. 5G가 속도가 빨라가지고 5G 관련해서 뜨는 게 아니고 5G가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계기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뜨는 이유란 말이에요. 4분기와 내년에 이런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5G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바로 그겁니다. 또 5G가 트럼프 관련주니 이래가지고 주가 밀어냈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5G는 분명 바이든도 공통적으로 밀어낼 수밖에 공통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프라 산업인 거예요. 반드시 움직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많이 빠졌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주가가 밀었고요. 그러면서 코스닥이 밀었고 개인 투자가들을 그렇게 들고 갔다가 그나마 5G가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개인들이 또 불안 매물들이 나온 겁니다. 이제 다 털렸죠. 5G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전지 두말하면 잔소리죠. 아직은 수소자동차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수소차는 지금 이제 상용차 트럭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대형차를 중심으로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은 일반 승용차라든가 이런 소형차는 전기차가 대세입니다. 전기자동차가 우리나라 도로에 적어도 절반 이상까지 채워질 때까지는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은 유지가 되고요. 특히나 2차 전지 관련된 반등은 이어질 겁니다. 삼성 SDI, LG화학이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그 안에서 LG화학의 배터리팩을 독점 납품하는 나라 MMD 같은 종목들. 그죠? 동아기업, 에코프로비엠, 첨보, 이런 종목군들이 바로 시장의 핵심적인 성장 가치가 있는 이런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조정장이 끝났을 때 공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됩니다. 왜? 아우, 종목 이 정도면요 너무 많아요. 4개의 섹터만 가지고도 종목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더 종목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 4개의 섹터에서 올해 연말 내년까지 우리 회원님들하고 승부를 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승부를 보시기 바라고, 쟤네가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2021년 한국 경제, 한국 증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주도주가 될 겁니다. 모든 종목이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을 주고 이제 막 반격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이것처럼 기가 막힌 찬스는 없다. 일생일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아가려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내일도 장세가,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선 전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 대책이 안 나오게 되면 시장은 조금씩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한테서는 하늘이 주는 기회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점만 하시고, 시장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시장에서 준비하는 것은 내일 당장을 보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2021년 증시를 보고 준비하는 겁니다. 10월 증시도 이래 조정이 끝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10월이 4분기의 시작점이고 한 달이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그러나 11월을 기점으로 강력한 분기점이 될 것이고, 아마 11월 달이 본격적인 2021년 증시로 가는 그런 상승장의 출발점이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루 이틀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조정을, 말씀드렸죠? 일생일대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로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5번, 자 5번부터 합니다. 5번. 예,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방송 내용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무방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 하얗죠. 기억 하나도 안 나죠. 그래서 제가 메모하시라고 한 것이고요. 이 장세가 끝나고 나면, 이 장세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조정 장세가 끝나고 나면 11월 달을 전후로 해서 시세 분출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이미 코스닥은 벌써 이제 3일 쪽 올랐잖아요. 그죠?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세라는 것은 이미 재료가 터지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게 바로 시세 그 주식이거든요. 알고 움직이면 늦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나올 수 있는 시장의 상황과 상황들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미래에서는 악재가 나올 가능성도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처럼 조정의 끝무렵에서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선택과 집중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제 힘든 구간에서 거의 벗어나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달 말 이번 주 다음 주 초반까지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 바랍니다. 안 되는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죠. 현금 있는 분들이야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현금 있는 분들이야 고민할 거 없고 현금 있는 분들은 뭐 주저하면 안 됩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섹터 안에서 종목군들 정말 공부 많이 하세요.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매수 포인트 잡아가면 됩니다. 전략적인 부분들은 뭐 그것도 여러분들 조금 공부하셔서 세우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종목에 대한 매매 포인트 잡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종목을 공부해가지고 종목이 있는데도 어떤 게 좋고 어떻게 매매될지 모르겠다.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VIP 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시장에 대해서 분석드리고 유망한 섹터까지 다 말씀드렸고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종목 발굴하세요 라고 했는데도 거기서도 매매 판단이 안 되면 그건 주식하시면 안 돼요.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게 되면 그럴 땐 VIP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세요. 그동안 장이 힘들었고 조정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오시라 소리 안 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끝에 왔고 이제 반격의 위치에서 좋은 위치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VIP를 오셔도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좋은 위치예요. 그래서 현금인들은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되 만약에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은 이럴 때 VIP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금 가지고 있는 분들 항상 문제가 그분들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제 뭐 종목 진단 올린 거 제가 빨리 답변 못 드려서 사과를 좀 드리고 오늘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 올려주신 종목들 제가 종목 진단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고 올려놓고요. 내일부터 빨리빨리 현금 만들어 놓고 안 되는 종목들 털어내고 주도주로 매집을 할 겁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매집은 우리가 어제부터 좀 시작이 됐습니다. 실질적인 매집은 어제부터 시작됐고요.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매집이 좀 더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교체하셔야 돼요. 안 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 PPT 자료들 있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수소 에너지라고 있죠. 에너지에다가 지금 제가 다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다 분석을 해놓고 특징을 다 해놓고 뭐의 종목들까지 다 해놨죠, 여러분들. 이게 다 뭔지 아세요? 다 지금 종목들에 대한 기업 분석 다 끝내놓고 나서 그 핵심적인 포인트 잡아놓고요. 대박 터지는 종목들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자, 수소에너지가 여기 있죠, 여러분들. 수소에너지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수소에너지와 더불어서 반도체 있죠, 여러분들. 반도체. 반도체. 말씀드렸죠? 반도체 쪽도 아까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반도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다 분석해 놓은 겁니다. 그 밑으로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종목들 보세요, 종목들. IS10하고 종목들 다 나오죠, 여러분들. 조정장에서 놀면 안 돼요. 여기에 대박주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조정장에서 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대박주가 있는 것이고요. 조정장에서 변화된 기업 내용을 알고 펀더멘탈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최고의 유망 종목을 발굴해내는 겁니다. 장이 안 좋다고 놀아요? 그건 주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투자만 하는 사람입니다. 장이 안 좋다고 맨날 주식만 가지고 놀고 있어요. 공부 안 합니다.
다음 장 대비를 안 해요. 주식으로 그렇게 돈을 쉽게 봅니까? 주식이 그렇게 만만해요, 여러분들? 증권시장 입문한 지 29년 되는 저도 장 안 좋을 때 이렇게 공부하고 종목도 이렇게 발굴해냅니다. 읽어보세요, 내용들 여러분들. 대충이라도. 왜 그런지. 오늘 제가 한미반도체 한 교수 한 키 나갔었죠, 여러분들? 응?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공부가 하기 싫거나 하기 힘들면 어떻게 돼요? 방법은 VIP밖에 없는 겁니다. 혼자 한다? 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그 귀중한 돈들을 어디다 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어? 그죠? 여기에 대박주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박주가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놀 때 한 대표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지금부터 해서 내년 2021년 5월달, 6월달, 7월달, 9월달, 12월달까지 연말까지 대박을 터뜨릴 종목이 뭔가 다 나온 겁니다. 압축 끝났어요, 여러분들.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고요. 저도 맨날 시장 보고 뉴스 보고 기사 보고 정보 따내면서 이렇게 종목에 대한 시장에 대한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손절 나간 거 없습니다. 고생은 하더라도 손절 나간 건 없습니다. 10월달도 지금 계속해서 수익은 줄었습니다만 손절 나간 건 없어요, 여러분들. 9월달 장 그래도 괜찮았죠. 3,300만원, 8월달 1,600만원, 7월달 3,100만원. 투자원금 1억 기준으로. VIP 회비 88만원 플러스 5일, 3개월 264만원 플러스 20일. 수익 금액에 비한다고 한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이 종목들, 솔리드, 서지스템 같은 종목들 우리가 어디서 매매했습니까? 제가 다 이제 지웠어요. 이제 하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가지고 다 지웠습니다. 어디서 준비했습니까, 여러분들? 에? 완전히 대바닥 건 아니에요. 남들 쳐다보지도 않고 징글징글하고 무겁다고 해가지고 안 볼 때 우리가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130% 낮죠,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 코스닥 시장 징글징글하다고 다들 안 봅니다. 개인 투자가 떠나갑니다. 한 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보는 시장의 시각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모르거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힘든 건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부 거실 수 있는 분들은 서서히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위기 아닌 기회 관점으로 분명히 보셔라. 그래서 현금 있는 분들은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시다가 안 되거나 내지는 정 불안해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VIP 오시면 되는 거예요. 혼자 하실 수 있는 분들 하시고 바라고요. 그래 VIP 오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식 갖고 계신 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과감하게 진단해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팔고서 주도주로 옮겨 타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팔지, 그리고 팔고 나서 어떤 걸 매수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대표님 주식 팔고 가겠습니다. 못 옵니다. 못 팔아요. 못 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뭘 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은 VIP 오시고 오셔서 제가 정의원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장도 좀 복잡하고 시장 많이 보고 종목 많이 보느라고 제가 정의원 게시판에 자주 못 들어가서 제가 글을 읽고 못 봤습니다. 자, 오셔서 여기다 올려주세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오늘 안에 제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올려드릴 테니까 종목 진단 올려주시고, 올려서 안 되는 종목들 팔으라고 할 겁니다. 과감하게 팔고 현금 만들고 되는 종목 들고 가고 현금 만들고 그걸 가지고 과감하게 주도주로 옮겨 탈 거니까 포트폴리오 교체가 안 되는 분들은 과감하게 오시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지금 시장의 위치가 좋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VIP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움직이실 필요가 있어요. 예, 1588-0648.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ARS 간편결제 02-3490-4678
요거 이제 한 대표 전용 ARS 간편 결제 창이니까 요거 보시 바라고요. 상품은 3개월로 오시면 편합니다. 지금 10월 말입니다. 11월, 12월, 1월, 2월 거의 2월 정도죠. 4개월 정도의 기간이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는 것만 아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 바라고요. 뭐 인터넷 가입하시는 거 아시죠? 인터넷 가입하시는 거 아실 거고 158-0448 전화하시고 인터넷 하시고 그리고 자 100% 문자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 예, 굳이 여러분들이 VIP 방송에 안 오셔도 됩니다. VIP 방송에 안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VIP 방송에 지금 오시는 분들은 거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세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문자 대응이 가능한 급한 종목들 막 급하게 매매 안 해요. 우리 방은요. 초단타 매매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자 100% 문자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직장인분들하고 주식초보분들 어르신들 매매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 바라고 잡주는 매매 안 할 겁니다. 자 그거 아시고 자 위기 아니고 기회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마셨던 내용들 여기까지 다 했고요. 자 제가 마셨던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시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자신감 가지시고 또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신 분들 자 오늘 77번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자 77번 한번 쳐보세요. 77번 그래요 클라비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요 세르기님 자 가급적이면 조금 일찍 오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회원님들 내일도 조금씩의 이제 매매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내일 이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절대 흔들릴 건 아닙니다.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매수의 기회로 계속 활용하면서 갈 거니까 보시고 회원님들 이제 뭐 힘든 구간 다 지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는 2021년은 올해는 제가 예상하건 간에 올해는 비교 안 될 거예요. 올해 3월 4월 달에 오신 회원님들은 내년에 그 정도 이상의 그것보다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한 뭐 5월달 6월달 이렇게 늦게 오시는 회원님들은 그거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분명히 그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장세가 2021년에 시작될 거니까 그거 아시고요. 지금부터 그 시세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더 늦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회원님들도 그거 아시고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신규 회원님들은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좀 빨리 54 말씀드립니다. 우리 단타 잘 안 칩니다. 지금은 이제는 주도 주 가지고 저점에서 매집을 해드리는 그런 구간이고요. 매집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어요. 그것만 하시고 과감하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오후 되시고 회원님들 내일 뵙고요.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준비하세요. 한 대표 말 믿으시고 하루 이틀 시장 보지 마시고 크게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